저는 애슐리 브루크입니다. 29살.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헬스케어 테크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전략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죠. 임원이라고 하면 대단해 보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유일한 20대 여성 임원이었고 그게 문제였어요. 실적을 올려도 운이 좋았다는 소리를 들었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 예쁘니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 의견을 말하면 누군가는 꼭 같은 말을 반복했죠. 마치 그 사람이 먼저 생각한 것처럼요. 저는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화를 내면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조용히 있으면 의욕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죠. 어떻게 해도 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제 능력으로 인정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들. 애슐리는 예쁘니까. 애슐리는 운이 좋아서. 그런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죠. 그런 제가 한국 출장을 가게 됐을 때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그저 홍보용 얼굴 마담 정도로 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케이팝이나 보고 오라는 농담도 들었고 관광 잘하고 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많이 찍어 오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산타워 아래에서 저는 울고 말았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나 개인정보 보호 및 극적인 연출을 위해 내용 및 인물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몇 달 전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회사 3층 대회의실에서 임원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항상 그랬듯이요. 회의 중간에 마케팅 담당 부사장 톰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건인데 누가 출장 갈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한국이라니. 다들 유럽이나 일본 출장은 좋아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때 톰이 저를 봤어요. 애슐리, 내가 가는 게 어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주변 임원들이 피식 웃기 시작했죠. 재무 담당 마크가 말했습니다. 너처럼 예쁜 애가 가기엔 딱이지. 인사 담당 제임스가 거들었어요. 재미있겠네. K-팝이나 실컷 보고 와. K-뷰티 제품도 사오고. 다른 임원들도 웃었습니다. 여자애가 가면 좋아할 거야. 쇼핑하기도 좋고. 저도 웃어야 했어요. 그래야 분위기를 깨지 않으니까요. 화를 내면 또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네,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톰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애슐리가 가는 걸로.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서류에는 거창하게 적혀 있었지만 제 역할은 뻔했거든요. 회의에 참석하고 사진 찍히고 미소 짓고 돌아오기.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동료 직원 하나가 다가왔어요. 축하해. 한국 가는 거. 좋겠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고마워. 그 직원이 속삭였죠. 근데 있잖아, 다들 내가 왜 뽑혔는지 알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상사 톰은 다음날 제게 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슐리, 너는 그냥 거기 있어주기만 하면 돼. 계약은 우리가 이메일로 다 처리할 테니까. 너는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면 돼. 알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또 똑같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나도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출장 전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똑같을까? 침대 옆 탁자에는 회사 5년 근속 배지가 놓여 있었어요. 5년. 제 20대가 다 여기서 사라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인생은 그 출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요. 재밌게 보시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이라고 치니 여러 검색 결과가 나왔죠. K-팝, 한방, 세신, 남산타워, 한복. 그런 키워드들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가볍게 봤습니다. 관광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도 마케팅 이벤트용 쇼 정도라고 여겼죠. 동료들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출국 전날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들이 기억납니다. 사진 많이 찍어와. 인스타그램 올리면 좋아요 많이 받을 거야. 한국 화장품 좀 사다 줘. 싸다며? K-팝 아이돌 보면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런 말들이었어요. 아무도 제게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저 관광과 쇼핑 이야기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29살 여자. 예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임원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6개월 전에 누군가 제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회사 복도에서였습니다. 애슐리가 승진한 건 능력 때문이 아니야. 회사 이미지 때문이지. 젊고 예쁜 여자 임원 한 명쯤 있어야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기 좋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걸까? 운이 좋았을 뿐인 걸까?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예민하다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죠. 그런 시선 속에서 저는 늘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아침 7시면 사무실에 도착했죠. 퇴근도 가장 늦게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갔어요. 회의 자료는 항상 완벽하게 준비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추가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불안한가 봐. 능력이 없는 걸 들킬까 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죠. 옆자리 승객은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얼굴마담으로 끝날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저는 놀랐어요. 정장 입은 두 사람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애슐리 브루크 대표님. 대표님이라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저보다 높은 사람들이 더 올 줄 알았는데. 하지만 팻말에는 제 이름만 있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슐리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거든요. 차에 탑승하자 뒷좌석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죠. 그 여성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애슐리 대표님. 저는 장유진입니다. 30살 정도 돼 보이는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파트너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매니저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장유진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저도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장유진이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비행 괜찮으셨어요? 장시간 비행이라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피곤했습니다.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탔고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장유진이 말했죠. 오늘은 바로 호텔로 모실게요. 푹 쉬시고 내일부터 일정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누구도 제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피곤한지 괜찮은지. 오히려 출장 갔다 오면 다음 날 바로 보고서를 요구했죠. 차 안에서 장유진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한국 처음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장유진이 웃으며 말했죠. 그럼 더 설레시겠네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매운 거 좋아해요.
그러자 장유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한국 음식이 좀 매운 편이거든요. 맛있는 곳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신경 쓰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차는 서울 시내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죠. 장유진이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강이 도시를 가르고 있었어요. 다리들이 반짝이고 강변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 호텔에 도착했어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가 넓고 화려했죠. 체크인을 하는데 장유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혹시 방에 문제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 번호 저장해 두셨죠? 24시간 언제든 연락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하세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니 더 놀랐어요. 준비된 방은 스위트룸이었거든요. 넓은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었고 큰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환영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 세트가 놓여 있었죠. 예쁜 상자에 담긴 한국 전통차와 수제 과자였습니다. 카드를 열어봤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애슐리 대표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장유진 드림. 저는 그 카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미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누구도 저와 함께 일하는 게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슐리랑 같은 팀이 됐네. 뭐, 예쁘니까 보기는 좋겠다. 선물 상자를 열어봤어요. 전통차 3종류와 수제 쿠키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죠. 차 한 잔을 우려 마셨어요. 따뜻하고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받은 낯선 존중 때문이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내일이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어쩌면 여기서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9시에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장유진이 호텔로 마중을 나왔어요. 오늘 일정 괜찮으시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파트너사 본사로 향했어요. 강남에 있는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회의실은 15층에 있었죠. 넓고 현대적인 회의실이었어요.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애슐리 대표님. 저희 대표 김민수입니다. 전무 박정훈입니다. 이사 최수진입니다. 한 명 한 명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이런 대접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자리에 앉으니 앞에 물과 커피, 그리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과 필기구도 놓여 있었죠. 장유진이 제 옆에 앉으며 속삭였어요. 편하게 하세요. 회의 시작되기 전에 화면이 켜졌습니다. 미국 본사와 화상 연결이었어요. 톰과 마크, 그리고 다른 임원 3명이 보였습니다. 톰이 말했죠. 애슐리, 잘 도착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톰이 한국 측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애슐리가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맡기는 것 같았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 김민수가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했어요. 저희가 제안하는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이렇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함께 개발하는 것인데요. 설명이 끝나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우리 회사의 강점, 협업 방안.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자 톰이 끼어들었습니다. 애슐리, 잠깐만.
그 부분은 내가 설명할게. 넌 일단 통역이나 도와줘. 한국 사람들 말 잘 알아듣는지 확인하고.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측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장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죠. 김민수 대표도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죠. 이게 늘 제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톰은 계속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자기 것처럼 설명했고 제 아이디어를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말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분석한 건데요. 이 전략은 제가 생각한 겁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밤을 새워 만든 자료들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통역을 도왔고 자료를 넘겼고 미소를 지었죠. 회의 중간에 한국 측 이사 최수진이 제게 질문했어요. 애슐리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장 진입 전략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톰이 먼저 말했죠. 그건 내가 대답할게요. 애슐리는 아직 이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복잡해서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를 6개월 동안 준비했는데도요. 제가 기술 문서를 다 읽고 전문가들과 인터뷰하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시간 내내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톰과 마크가 모든 걸 주도했죠. 한국 측 사람들은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화상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한국 측 대표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애슐리 대표님께서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하시는 게 아니었나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조 역할입니다. 실제 결정은 본사에서 하고요. 김민수 대표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장유진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장유진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애슐리 대표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괜찮지 않았거든요.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려던 저에게 장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로비에서였어요. 애슐리 대표님,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회의 중에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유진이 말했어요. 저도 여자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신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위로 가제 시도엠게 속편집되는 줄 몰랐거든요. 장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회의실에서 제 의견이 무시당하고 남자 동료가 제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거요. 정말 화나고 억울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장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저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네, 있어요. 장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오늘 제가 가족들과 전통 한방센터에 가기로 했는데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피곤하실 텐데 좀 쉬시라고요. 몸도 마음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방센터라니.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오히려 혼자 호텔방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6시에 장유진이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제 차를 타고 가요. 편하게 앉으세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한옥들이 보였어요. 전통 가옥이었죠. 장유진이 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제 이모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건물로 들어가니 놀라웠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작아 보였는데 안은 넓고 아늑했어요. 나무 향이 났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온기와 약재 향이 느껴졌습니다. 생강과 대추, 그리고 다른 약초들의 향이 섞여 있었어요. 장유진의 어머니와 이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두 분 다 50대 정도 돼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유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분들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온돌방이었어요. 바닥이 따뜻했죠. 따뜻한 차를 주고 편하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좀 쉬세요. 피곤하셨죠? 저는 차를 받아 마셨어요. 대추차였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죠. 장유진의 어머니가 큰 대야에 물을 받았습니다. 약재를 넣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발 좀 담그고 계세요. 피곤이 다 풀릴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니 정말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긴장했던 몸이 천천히 이완되는 게 느껴졌죠. 장유진의 이모가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많이 뭉쳤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이모가 말했죠. 젊은데 고생이 많으시네. 일 때문에 힘드시죠? 그때 장유진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들진 않으세요? 젊은 여성이 임원이라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물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힘든지 괜찮은지. 그냥 사람으로서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냥 힘들진 않은지를 물어봐주는 사람. 저는 대답했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장유진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젊었을 때 직장 다녔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거.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 다 겪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장유진이 제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울어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회사에서 무시당했던 기억들.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예쁘다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죠.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장유진의 이모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네요.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요. 장유진이 말했습니다. 애슐리 대표님, 오늘 회의에서 본 건데요. 당신은 정말 유능한 분이에요. 제가 봤어요. 당신이 준비한 자료가 얼마나 완벽한지,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능력을 인정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장유진의 어머니가 말했죠. 여성은 늘 더 많이 노력해야 하죠. 같은 일을 해도 남자의 2배는 해야 인정받아요. 하지만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위로를 받았습니다. 능력이 있다거나 없다는 평가가 아니라 그냥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위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 한방센터에서 2시간을 보냈어요. 발을 담그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유진의 가족들은 제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유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회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어요. 장유진이 말했죠.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미국 본사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장유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믿어보세요.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번에도 미국 본사 사람들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전날 밤 한방센터에서 느낀 따뜻함이 저를 바꿔놓았거든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장유진이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준비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전날 밤 호텔에서 밤을 새워 만든 자료였어요. 한국어로 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하나하나 번역했죠. 미국 측 임원 톰이 당황했어요. 애슐리, 이게 뭐야?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어디 있어? 왜 갑자기 한국어로 된 자료를 보여주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료예요. 제가 직접 분석했고 한국 시장에 맞춰 재구성했습니다. 톰이 화를 냈습니다. 누가 허락했어? 이런 건 나한테 먼저 보고해야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톰,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예요. 당연히 제가 결정할 수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톰이 다시 말했습니다. 애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 망신시키려고?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계약을 위해서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헬스케어 시장 분석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죠. 저는 영어로 설명했지만 슬라이드는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헬스케어 시장의 특성을 설명했어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 디지털 헬스케어 수용도가 높다는 것, 하나하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소비자 분석이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을 설명했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는 것, 모바일 사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 건강관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슬라이드는 경쟁사 동향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했어요.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비교했죠.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우리의 차별화 전략이었어요. 기존 경쟁사들과 다른 우리만의 강점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한국 의료 시스템과의 호환성.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중간중간 한국어로 된 슬라이드도 있었어요. 한국 측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대표가 질문했어요. 이 분석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한국 시장 보고서를 50개 이상 읽었고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소비자 포럼에도 참여했고요. 김민수 대표가 놀란 표로 말했죠. 6개월이나요? 이 정도 준비를 하셨다면 진짜 전문가시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30분 동안 계속됐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누가 무엇을 담당할 것인지, 예상 결과는 무엇인지. 모든 게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측에서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큰 박수였죠. 김민수 대표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다른 임원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미국 측도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톰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요. 장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깊은 그릇을 가졌다고 표현하죠. 능력도 있고 준비도 철저하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인정. 존중. 진짜 나로 대우받는 것.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 외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나이가 아니라 준비성으로, 성별이 아니라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것. 미국에서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민수 대표가 제게 다가왔어요. 애슐리 대표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김민수 대표가 웃으며 말했죠. 오늘 점심 같이 하시죠. 제대로 된 한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점심은 한정식 집에서 먹었어요.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죠. 김치, 나물, 생선, 고기. 하나하나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김민수 대표가 말했어요. 애슐리 대표님,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미국 본사에서 젊은 여성 임원을 보낸다고 해서요. 혹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들었거든요. 김민수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정말 프로예요. 나이나 성별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준비와 열정이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김민수 대표와 저, 그리고 미국 본사법무팀이 참여했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김민수 대표가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애슐리 대표님 덕분에 좋은 계약이 됐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악수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따뜻했어요. 미국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톰이었어요. 화상 통화였죠. 애슐리, 계약 잘 됐다고 들었어. 생각보다 잘했네. 그런데 다음부턴 먼저 상의 좀 하고. 그렇게 갑자기 하면 곤란하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뻐했을 텐데 이번엔 아무 감흥이 없었거든요. 제가 원하던 인정은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톰,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죠. 다음에도 똑같이 할 거고요. 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알았어. 근데 정말 잘했어. 인정할게.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진짜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한국 파트너사와의 마지막 미팅이 열렸습니다. 장유진이 제안했어요. 마지막이니까 좋은 곳에서 인사하자고요. 장소는 남산타워 전망대였습니다. 저녁 7시에 만났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전망대에 올라가니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르고 다리들이 빛나고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죠. 장유진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줄 몰랐어요. 장유진이 말했죠. 이 도시처럼 당신도 빛나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충분히 유능하고 충분히 훌륭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전망대 난간을 잡고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어요. 이 도시는 제게 기회만 준 게 아니에요. 존재의 이유를 줬어요.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해줬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유진이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뭘 하실 거예요? 저는 깊게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바꿀 거예요. 제가 받은 이 존중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요. 특히 젊은 여성 임원들이요. 김민수 대표와 다른 임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민수 대표가 말했어요. 애슐리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과 일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일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요. 그날 밤 전망대를 나오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남산타워 아래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능력으로 평가받고 준비성으로 인정받고 전문성으로 존중받는 느낌. 장유진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요. 기쁜 눈물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기뻐요. 이렇게 기쁜 건 처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